이번 시간에는 우리 활동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활동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이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처리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스케이스 안에서 혹은 유스케이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복잡한 처리를 흐름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 흐름도와 유사하다. 이 활동 다이어그램은 우리 순서도 있죠. 순서도랑 아주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생긴 거고, 얘는 이제 객체가 상태가 아닌 조건에 따라서 흐름의 순서를 정의한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가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죠. 그 구성 요소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활동 다이어그램에서 표현되는 그런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액션,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액션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액티비티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액션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분해할 수 없는 그런 단일 작업을 나타낼 때 우리가 액션이라고 하는 거고, 액티비티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몇 개의 액션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액티비티 그러면 이제 회원 정보를 입력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회원 정보 입력할 때 뭐 이름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몇 개, 여러 개의 이제 액션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고, 액션은 로그인한다, 로그인을 클릭한다. 그러면 로그인 클릭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이 로그인 클릭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단일 작업을 보고 우리가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 시작 노드다, 종료다,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조건 판단 노드라는 게 있고 병합 노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표현 방법이 비슷한데 얘네들을 이제 뭘로 구분하냐?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주면 돼요. 병합 노드라는 거는 들어오는 게 이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여러 개 들어오죠. 여러 개 들어오면 그 흐름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나간다. 그런 흐름을 이제 나타낼 때 쓰는 게 이제 병합 노드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판단 노드라는 거는 들어오는 건 하나예요. 들어오는 건 하나인데 이 조건이 yes냐 no냐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랑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그 개수로 우리가 서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 판단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그런 제어 흐름은 한 개예요. 한 개인데 나가는 그 제어 흐름은 몇 개다? 여러 개다.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노드는 들어오는 제어 흐름은 여러 개예요. 들어오는 건 여러 개인데 나가는 게 몇 개다? 한 개다. 해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조건 노드인지 병합 노드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크 노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 노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도 우리가 개수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크 노드다 그러면 액티비티의 흐름이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포크 노드를 쓰는 거고, 조인 노드라는 거는 분리돼서 수행되던 그 액티비티 있죠? 그걸 이제 다시 합치는 거. 그걸 이제 표현한 게 우리 조인 노드요. 그래서 포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들어왔을 때 양쪽으로 나가요. 양쪽으로. 한 개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분리해서 양쪽으로 나가는 거고, 조인 노드는 두 가지가 들어왔을 때 한 가지로 그렇게 합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 노드는 들어오는 액티비티의 흐름은 몇 개다? 한 개다. 그리고 나가는 건 몇 개다? 여러 개다. 그 다음에 조인 노드는 그의 반대. 들어오는 액티비티 흐름은 몇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고 나가는 액티비티 흐름은 몇 개다? 한 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임 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스임 레인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 우리 수영장 생각하면 돼요. 수영장 이만한 거 큰 게 하나가 있을 때 이 수영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레인이 쳐져 있죠? 레인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에서 3명이 만약에 수영할 거예요. 그러면 1번 사람은 이 레인, 첫 번째 레인을 할당받았으면 이곳에서만 수영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이 2번 레인을 할당받았으면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액티비티가 이제 수행을 담당하는 그 주체를 구분해주는 그 선을 보고 우리가 스임 레인이라고 해요. 이 스임 레인은 그냥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그냥 실선을 그어서 우리가 구분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에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활동 다이어그램 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회원의 상품 주문 과정에서 결제 시스템이랑 우리 재고 시스템이 관계가 되어서 이제 발생하는 그 처리 흐름, 그 처리 흐름을 표현한 그런 활동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결제가 있고 우리 회원이 있고 그리고 재고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때 이제 회원이 이제 상품을 주문할 때 결제도 해야 되고 재고도 몇 개 남았나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때 이제 결제하고 우리 재고 같은 경우는 외부 시스템이잖아요. 외부 시스템. 그래서 중간에 여기다가 이제 수입 레인을 이렇게 쭉 쳐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재고만 한다. 여기서는 이제 결제만 한다. 여기서는 이제 회원이 상품 주문을 한다. 그렇게 이제 수입 레인을 쳐놓은 거고요. 그리고 상품 주문, 맨 처음에 이제 회원이 들어서 상품 주문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시작한다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끝난다. 종료를 이제 여기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상품 주문을 시작하려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로그인을 클릭한다. 클릭하고 나서 이제 회원 정보를 입력한다.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모양에 들어오는 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죠. 얘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조건 판단하는 거죠. 조건 노드요. 조건 노드. 해서 회원 정보를 입력해서 회원 정보가 알맞게 입력돼 있으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주문 상품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회원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입력된 정보가 잘못됐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회원 정보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원 정보를 맞게 입력했어요. 그럼 이제 주문 상품 선택하러 이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지금처럼 이런 모양의 그림을 만났습니다. 얘가 이제 뭐예요? 들어오는 건 몇 개예요? 들어오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가 들어오고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가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크노드라고 하는 거죠. 포크노드. 포크노드요. 포크노드는 뭐다? 들어오는 건 하나다. 나가는 게 여러 개인 거. 그게 이제 포크노드요. 그래서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그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상품 재고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결제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상품 재고부터 보자고요. 상품 재고를 했더니 재고가 있어요. 있으면 이제 우리가 주문 완료하러 가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재고 없음으로 가서 상품, 다른 상품을 이제 주문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 인증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결제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거죠. 여기서 요 모양 보세요. 요 삼각형 모양에 보게 되면 들어오는 건 하나인데 나가는 게 두 개죠. 요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조건 판단하는 그 노드죠. 그래서 결제 인증을 했을 때 인증이 성공했다. 그리고 인증은 실패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인증을 실패했을 때는 인증을 이제 재시도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재시도했더니 그 밑에 보니까 또 삼각형 마른 목걸이 나왔어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들어오는 건 하나인데 나가는 게 두 개예요. 그럼 얘도 뭐 하는 거다? 조건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인증을 재시도했을 때 인증 성공했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인증 실패다. 그리고 이제 끝내버려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인증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해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겠죠. 쭉쭉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는데 여기 또 마른 모가 하나 나왔습니다. 얘는 보니까 들어오는 게 몇 개예요. 여기서 처음에 결제 인증을 하고 결제 성공을 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증 제시도 하고 인증 성공하고 또 올라오는 게 있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두 개고 그리고 나가는 건 오른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게 두 개고 나가는 게 하나면 이건 뭐 하는 노드다? 우리 병합하는 노드다. 그래서 여러 경로의 흐름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증 성공하든 여기서 인증 성공하든 둘 다 어차피 인증 성공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뭘 해라? 주문을 완료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원래 상품 재고를 먼저 확인하고 결제로 넘어가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크노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 활동 다이어그램이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활동 다이어그램이 뭔지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사용자 관점이긴 한데 처리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걸 이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의 유스케이스 안에서 혹은 유스케이스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복잡한 처리 흐름을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게 활동 다이어그램이다. 얘는 뭐랑 비슷하다? 자료 흐름도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DFD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랑 유사한 형태다.
이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특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써놓고 이게 어떤 다이어그램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표현 방법에 여러 가지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이것들이 각각이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윕 레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런 설명들을 써놓고 이게 어떤 노드에 대한 설명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그림들을 쭉 그려놓고 중간에 구멍을 빵 뚫어놔요. 여기다 이제 구멍을 빵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알맞은 내용이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명칭이요. 명칭 같은 것도 같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